보험 가입 시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세요? 보장 금액인가요? 아니면 보험료인가요? 물론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요. 고객님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 시 누구나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지 의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고지사항 확인 시 고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질문들을 보면 본인들이 했던 검사가 추가 검사, 재검사로 고지해야 하는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검진 결과도 고지해야 하는지 등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포함해서 고지사항에 대한 정리를 싹 다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고지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는 등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위험이나 사고위험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고지사항을 요구하는 걸까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강제로 보험을 해지당하면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또한 그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이 해지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맞습니다. 다만 이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하고 위암 발생 시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지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데 가입자들의 건강 상태와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가입자가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누락한다면 보험회사가 예상하는 위험도와 다르게 판단하게 되고 결국 보험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아예 신규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준형 상품은 총 5가지의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해요. 3개월 이내에 한의원을 포함해서 단순 감기로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고지해야 해요. 3개월 사이에 병원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면 전부 고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3개월이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이엠에서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실손보험회사 어플에서 실손 청구 이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이트는 3개월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찰 또는 검사에는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 의심 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해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 어떤 질병이 의심된다고 하면 고지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은 결과지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3개월 5일 전에 받았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2개월 25일 전에 결과지상 의심소견을 받았다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만 연기해도 3개월이 지나니까 보험가입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는 감기약 처방같이 단순 치료도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고지해야 해요.
투약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처방을 받았지만 약을 먹지 않고 대체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체중 조절과 운동으로 혈압을 안정시켜서 실제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해야 해요. 그렇다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도 고지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은 3개월 이내에는 비교적 기억하기 쉽고 헷갈리는 부분 없이 이런 사실이 있으면 고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약,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상시 복용이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루 3번 혹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 것과 같이 규칙적인 복용 패턴을 따르면 상시 복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인데요. 사실 제일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행한 검사로, 병증에 대한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초 진단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최초 진단을 받고 6개월마다 병증에 대한 치료 없이 정기검사를 할 경우에는 1년 이내 추가검사나 재검사 고지사항에 고지 안 해도 됩니다. 진단받고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둘 다 1년 이내 이루어져야 해요. 만약 진단받은 시점은 1년 6개월 전이고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초 검사와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와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해요. 의사의 권유 내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루어지는 후속 검사를 추가 검사로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절이 발견되어 당일 외래 진료가 접수되었고, 진료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과 소변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 경우라면 추가 검사나 재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예로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1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했다면 재검사에 해당되겠죠. 최초 자궁 근종을 발견하고 6개월 단위로 근종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해서 재검사를 하게 될 때 자궁 근종의 크기 변화, 개수의 변화가 없고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고지해야 하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받은 병력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수술에는 시술을 포함하며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약 처방의 경우에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누적이 되어서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원인으로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 처방이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금과 같은 만성 중증 질환은 질병 확정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입원, 수술, 투약까지도 고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암 진단을 8년 전에 받고 4년 전까지 암으로 인한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고지해야 하는 거죠. 건강고지형 상품은 위험이 낮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고지 항목이 많습니다. 건강고지형은 표준고지형에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에 대해 추가 고지해야 해요. 보험사마다 입원 수술 이력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기간이 8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고지형은 표준고지형에서 더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고지형은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해 고지한다면 간편 고지형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와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고지하면 됩니다. 또한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과 5년 이내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 입원, 수술 이력에 대해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은 어떤 유병자 상품인지에 따라 3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을 고지할 수도 있고 1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을 고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지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드렸어요. 보험가입 시 잘 유의하셔서 과잉고지나 부실고지로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나 보험 해지 통보를 받는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가입 전 충분한 검토로 고지사항을 잘 해야 하지만 혹여라도 잘못 고지해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과거 병력과 현재의 병력이 관련이 없다는 사실 증거를 잘 제시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른보험에서는 보험가입에 있어서 고지사항을 포함해서 고객님들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상담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창에 있는 링크나 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동의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